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알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식품 주식회사입니다. 스타셰프가 큰 유행을 타고 이후 이어진 쿡방, 먹방은 여전히 굉장히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재배나 생산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품의 가격에 의아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식량은 무엇일까요? 하나 이상의 질문을 드려버렸네요. 이런 질문들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에릭 슐로셔와 마이크 폴란 등 여러 집필진이 참여한 식품 주식회사입니다. 식품 주식회사는 총 516페이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초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책은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목차를 보면 총 3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식품 주식회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나 기사들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 배경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기농, GMO나 종자개량 등 식품과학, 식량으로 사용되는 식량을 연료로 사용하는 옥수수 에탄올, 저렴한 가격에 숨겨진 가격 등의 이야기가 전개되며 마지막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책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책보다 훨씬 더 사실 설명이 쉽겠죠. 물론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냐면 밝은 내용은 아니고 괜히 찜찜하게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 책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현재라고 하기엔 조금 과거가 된 2005년쯤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유기농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단어, 친환경이나 무농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도 얘기를 하고 관련된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맛과 영양소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기농이 일반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의 농사가 지어진 작물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토지와 물의 오염이 덜 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기농업으로 농사가 된 작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육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대 와서 사실 고기 안 먹는 사람 없죠. 소, 돼지, 닭이라고 하는 이 가축을 통해서 얻는 이 육류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축사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이 축사 환경을 떠나서 지구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축산업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야 효율성이 좋다. 그런 어떤 사료를 써야 효율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소고기 1파운드, 소고기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이게 한 450g 정도 되거든요. 소고기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곡물이 20파운드, 약 9kg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곡물이 한 지금 7.3파운드 된다고 하니까 3.3kg. 그리고 닭고기는 3.5파운드니까 1.5kg의 곡물이 사용돼서 450g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아나 어떤 굶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곡물 9kg를 가지고 450g의 고기를 생산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는 거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게 식품주식회사 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이제 GMO에 관련된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GMO에서도 특히나 이제 농가의 피해가 나오는데요. GMO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GMO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왜 피해가 가느냐, 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뭐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A라는 농장과 B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같은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고 보죠. 왜냐면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어떤 좀 넓게 농사를 짓는 곳은 당연히 옆에 밭과 내 밭은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이 덜 들기 때문이죠.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A는 GMO를 사용합니다. GMO 씨앗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 B는 그냥 본인이 계속 사용해 오던,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이제 씨앗을 사용하게 되죠. 씨감자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거의 사라진 단어지만 씨감자처럼 이제 씨앗으로 뒀던 거를 계속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물이 자라서 바람이든 어떤 영향이든 간에 A와 B는 교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농작물이기 때문이죠. 교배가 됐을 때, 이것이 생산이 됐을 때의 문제는 이 GMO 씨앗을 생산한 업체에서, 유전자 업체겠죠, 고소를 합니다. 이유는 특허권 침해입니다. 농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뭐 그러면서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 뭐 더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여러 집필진이 참여를 한 어떤 엮인 책입니다. 뭐 에피소드들이 엮인 책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관심 행동의 촉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 지구적인 움직임을 원한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수입을 안 하니까, 뭐 수출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로 보기에는 이 식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행이라든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책은 항상 다독보다는 정확한 정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맛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맞는 독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질문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여러분의 식사를 하셨던 식단들이 있겠죠. 가장 선호하는 식품이 무엇인가요? 뭐 아무래도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식당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곳에서는 특정 영양소나 뭐 비싼 좀 이렇게 저장하기 힘든 채소나 과일은 많이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나 이제 주중에 어떤 음식, 어떤 식품을 제일 많이 드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비큐알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